끝이 보이는 영어 제11회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조편이고요. 끝이 보이는 영어 구조편 6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편 6회인데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서부터는 그 전까지 A는 주로 문장에 대한 이야기, 문장의 기본이 뭔가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기본문 오형식이 뭔가, 왜 이 기본문 오형식이 중요하냐면요. 영어의 동사를 알면 영어가 정복이 된다고 할 만큼 영어의 동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패턴이 있단 말씀이죠. 그 패턴이 24 패턴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AS 홍비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은 10형식으로 10개로 패턴을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인, 특히 이 한국이나 이런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동사의 패턴은 5가지로 규정을 해서 이 5가지 형태로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합리적이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형식이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5형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5형식이란 뭐냐? 문장을, 동사를 중심해서 5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될 때를 1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형식.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죠. 이것을 우리가 1형식 완전 자동사라 하고요. 이 주어와 동사 뒤에 이 C는 이제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 보호가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2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주어의 대상, 주어가 동작하라는 대상이 목적어인데요. 이럴 경우를 이제 3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문장 형태를 4형식이라고 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이 서술해주는, 이것도 주어 동사의 의미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술관계라고 그러는데 또는 서술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식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문장의 주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요소. 주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주어 플러스 동사면 1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면 2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면 3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면 4형식, 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호는 5형식. 이렇게 문장을 5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1형식과 2형식의 기본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동사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호가 우선 없어야 돼요. 보호가 있으면 완전 자동사가 아니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여기 3, 4, 5형식은 다 목적어가 있거든요.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1형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와 완전 자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야, 이렇게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여하튼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업이 명사이면서 가는 의미가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 사업은 주어가 됩니다. 그럼 동사는 뭐냐? 맞는다가 동사냐? 이렇게 맞는다가 동사냐? 아니에요. 동사는 수지 맞는다가 동사예요. 수지 맞는다. 그럼 수지 맞는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은 이거는 동사 딱 하나로서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사업은 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수지 맞는다라는 동사는 pay에다가 s를 붙여서 pays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The business pays. pay는 지불하다만 알면 안 된다니까. 맨날 들 보면 pay하면 뭘 지불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는 그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수지 맞는답니다. 1형식일 때. 자, 2번을 보겠어요. 새장의 새들이 아침에 즐겁게 노래를 한다. 자, 새들이가 주어가 되겠죠.
새들에다가 이은가 붙였으니까 이게 주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겠어요? 주어가 끝나면 여하튼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는 노래한다죠. 노래하다, 니은 다니까 현재 기본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즐겁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부사고, 얘는 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네요. 즐겁게 노래한다. 아침이 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애는 전치사죠. 근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부사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구적인 용법입니다. 부사구예요. 여기다 우리가 부사구라고 씁시다. 부사구.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장의 새들이에서 세장은 명사죠. 세 장이 아니라 세 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가 전치사 오브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형용사 구입니다. 의로 끝났으니까 새들이를 수식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보세요. 주어가 새들입니다. 새들이니까 the birds. 형용사구는 항상 명사 뒤에 써야 되죠. 그래서 세 장의니까 세 장 안에니까 in the cage 이렇게 the birds in the cage 하고 주부가 이걸 주부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주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동사는 노래한다. sing 끝났습니다. 자, sing이 끝났는데 이렇게 아침에 부사구가 있고 부사가 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쓰겠어요?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 같이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간단한 거를 먼저 쓰고 복잡한 걸 나중에 쓰는 게 구조상 편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즐겁게는 메릴리, 요 ly입니다. 메릴리, MERRILY, 메릴리. 즐겁게 노래를 한다.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서 세 장의 새들이 아침에 즐겁게 노래한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이거 복잡한데 이거 왜 이게 일형식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형식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소들, 주된 요소들, 수식 요소를 종요소라고 그러는데 수식 요소가 아닌 주요소들이, 그러니까 이 주요소는 이 더 버드즈 하나예요. 동사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sing 뒤에 보호가 없죠, 지금? 보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없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없죠? 목적어, 목적보호도 없죠. 따라서 주요소가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이 문장은 일형식 완전 자동사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어요. 뚝 위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다. 주어는 큰 나무들이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나무들에다 이은어가 붙었으니까요. 동사는 서 있었다. 많이 서 있었다. 이게 동사가 되겠어요. 많이는 부사니까 많이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큰 나무들이 많이 해서 이 많은 큰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 영어적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많은 큰 나무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많이 서 있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 우리말식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뚝 위에는 여기서 위에가 전치사란 말이에요. 이은는가 붙었으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냐. 뚝 위에는 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려면 문장 속에 주체가 돼야 돼요. 동사에. 근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강조의 토시입니다. 는.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플러스 뚝이 명사죠. 그래서 뚝 위에는 동사 서 있었다를 수식하는 얘는 부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뭐뭇이 서 있었다. 완전 자동사 구문은요. 유도부사를 쓰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되어라는 유도부사를 쓰고요. 유도부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동사가. 따라서 유도부사 뒤에는 완전 자동사인 서 있었다. 과거니까 stood, there stood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되어와 완전 자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큰 나무들입니다. 많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many tall 큰 나무들 tall trees T입니다. trees.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bank. 이 bank는 뚝이라는 뜻도 있고 은행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은행이 아닙니다. 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도 보면은요. 유도부사 there is, there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도부사는 there is, there라만 쓰는 게 아니라 완전 자동사일 때도 이렇게 stood와 같은 완전 자동사일 때도 주어와 동사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일형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1형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공부했죠? 다음에 이제 2형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이 보이는 영어 제11회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조편이고요. 끝이 보이는 영어 구조편 6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편 6회인데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서부터는 그 전까지 A는 주로 문장에 대한 이야기, 문장의 기본이 뭔가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기본문 오형식이 뭔가, 왜 이 기본문 오형식이 중요하냐면요. 영어의 동사를 알면 영어가 정복이 된다고 할 만큼 영어의 동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패턴이 있단 말씀이죠. 그 패턴이 24 패턴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AS 홍비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은 10형식으로 10개로 패턴을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인, 특히 이 한국이나 이런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동사의 패턴은 5가지로 규정을 해서 이 5가지 형태로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합리적이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형식이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5형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5형식이란 뭐냐? 문장을 동사를 중심해서 5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될 때를 1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형식.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죠. 이것을 우리가 1형식 완전 자동사라 하고요. 이 주어와 동사 뒤에 이 C는 이제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가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2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주어의 대상, 주어가 동작을 하는 대상이 목적어인데요. 이럴 경우를 이제 3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문장 형태를 4형식이라고 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이 서술해주는 이것도 주어 동사의 의미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술관계라고 그러는데 또는 서술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식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문장의 주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요소. 주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주어 플러스 동사면 1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면 2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면 3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면 4형식, 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호는 5형식. 이렇게 문장을 5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1형식과 2형식의 기본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동사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호가 우선 없어야 돼요. 보호가 있으면 완전 자동사가 아니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여기 3, 4, 5형식은 다 목적어가 있거든요.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1형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와 완전 자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야, 이렇게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여하튼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업이 명사이면서 가는 의미가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 사업은 주어가 됩니다. 그럼 동사는 뭐냐? 맞는다가 동사냐? 이렇게 맞는다가 동사냐? 아니에요. 동사는 수지 맞는다가 동사예요. 수지 맞는다. 그럼 수지 맞는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은 이거는 동사 딱 하나로서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사업은 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수지 맞는다라는 동사는
pay에다가 s를 붙여서 pays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은 수지 맞는데.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The business pays. pay는 지불하다만 알면 안 된다니까. 맨날 들 보면 pay하면 뭘 지불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는 그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수지 맞는답니다. 이 형식일 때. 자, 2번을 보겠어요. 새장의 새들이 아침에 즐겁게 노래를 한다. 자, 새들이가 주어가 되겠죠. 들에다가, 새들에다가 이은가 붙였으니까 이게 주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보겠어요. 주어가 끝나면 여하튼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는 노래한다죠. 노래하다, 니은 다니까 현재 기본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즐겁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부사고 얘는 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네요. 즐겁게 노래한다. 아침이 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애는 전치사죠. 근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부사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구적인 용법입니다. 부사구예요. 여기다 우리가 부사구라고 씁시다. 부사구.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장의 새들이에서 세장은 명사죠. 세장이 아니라 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가 전치사 오브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형용사 구입니다. 의로 끝났으니까 새들이를 수식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보세요. 주어가 새들입니다. 새들이니까 the birds. 형용사구는 항상 명사 뒤에 써야 되죠. 그래서 세장의니까 세장 안에니까 in the cage 이렇게 the birds in the cage 하고 주부가 이걸 주부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주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동사는 노래한다. sing 끝났습니다. 자, sing이 끝났는데 이렇게 아침에 부사구가 있고 부사가 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쓰겠어요?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 같이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간단한 거를 먼저 쓰고 복잡한 걸 나중에 쓰는 게 구조상 편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즐겁게는 메릴리 요 ly입니다. 메릴리 MERRILY 메릴리 즐겁게 노래를 한다.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서 세장의 새들이 아침에 즐겁게 노래한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이거 복잡한데 이거 왜 이게 일형식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형식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소들, 주된 요소들, 수식 요소를 종요소라고 그러는데 수식 요소가 아닌 주요소들이 그러니까 이 주요소는 이 더 버드즈 하나예요. 동사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sing 뒤에 보호가 없죠 지금? 보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없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도 없죠. 목적어, 목적보호도 없죠. 따라서 주요소가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이 문장은 일형식 완전 자동사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어요. 뚝 위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다. 주어는 큰 나무들이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나무들에다 이은어가 붙었으니까요. 동사는 서 있었다. 서 있었다. 이게 동사가 되겠어요. 많이는 부사니까 많이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큰 나무들이 많이 해서 이 많은 큰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 영어적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많은 큰 나무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많이 서 있어도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 우리말식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뚝 위에는 여기서 위에가 전치사란 말이에요. 이은는가 붙었으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냐. 뚝 위에는 주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려면 문장 속에 주체가 돼야 돼요. 동사에. 근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강조의 토시입니다. 는.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플러스 뚝이 명사죠. 그래서 뚝 위에는 동사 서 있었다를 수식하는 얘는 부사 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엇이 서 있었다? 완전 자동사 구문은요. 유도 부사를 쓰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되어라는 유도 부사를 쓰고요. 유도 부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동사가. 따라서 유도 부사 뒤에는 완전 자동사인 서 있었다. 과거니까 stood, there stood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there와 완전 자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큰 나무들입니다. 많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many tall 큰 나무들 tall trees
T입니다. trees.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bank. 이 bank는 뚝이란 뜻도 있고 은행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은행이 아닙니다. 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도 보면은요, 유도부사 there is, there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도부사는 there is, there만 쓰는 게 아니라 완전 자동사일 때도 이렇게 스투드와 같은 완전 자동사일 때도 주어와 동사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일형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형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공부했죠? 다음에 이제 이형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끝이 보이는 영어 제11회 강좌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구조편이고요. 끝이 보이는 영어 구조편 6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편 6회인데요. 오늘 너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서부터는 그 전까지 A는 주로 문장에 대한 이야기, 문장의 기본이 뭔가 이런 거를 얘기했어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중요하지만. 근데 오늘서부터는 이제 기본문 오형식이 뭔가, 왜 이 기본문 오형식이 중요하냐면요, 영어의 동사를 알면 영어가 정복이 된다고 할 만큼 영어의 동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동사가 패턴이 있단 말씀이죠. 그 패턴이 24 패턴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어요. AS 홍비 같은 사람은. 어떤 분은 10형식으로 10개로 패턴을 나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양인, 특히 이 한국이나 이런 동양인들 같은 경우에 동사의 패턴은 5가지로 규정을 해서 이 5가지 형태로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합리적이고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형식이 비록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전부터 우리 선배들이 5형식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입니다. 자, 5형식이란 뭐냐? 문장을 동사를 중심해서 5가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될 때를 1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1형식.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죠. 이것을 우리가 1형식 완전 자동사라 하고요. 이 주어와 동사 뒤에 이 C는 이제 보호라는 뜻입니다. 보호가 나올 때 이것을 우리가 2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이거는 이제 주어의 대상, 주어가 동작을 하는 대상이 목적어인데요. 이럴 경우를 이제 3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동사가 나오고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는 이런 문장 형태를 4형식이라고 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이 서술해주는, 이것도 주어 동사의 의미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술관계라고 그러는데 또는 서술관계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식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문장의 주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요소. 주요소가 뭐냐에 따라서 주어 플러스 동사면 1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호면 2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면 3형식,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 플러스 직접 목적어면 4형식, 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호는 5형식. 이렇게 문장을 5가지로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1형식과 2형식의 기본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은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완전 자동사라는 것은 동사 자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호가 우선 없어야 돼요. 보호가 있으면 완전 자동사가 아니라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것들이 없어야 돼요. 여기 3, 4, 5형식은 다 목적어가 있거든요. 목적어가 있어요. 근데 1형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와 완전 자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문장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야, 이렇게 보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여하튼 주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사업이 명사이면서 가는 은의가 붙었으니까 얘가 주어라는 것쯤은 아시겠죠, 이제는. 그래서 그 사업은이 주어가 됩니다. 그럼 동사는 뭐냐? 맞는다가 동사냐? 이렇게 맞는다가 동사냐? 아니에요. 동사는 수지 맞는다가 동사예요. 수지 맞는다. 그럼 수지 맞는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면은 이거는 동사 딱 하나로서 해결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사업은 더 비즈니스. 그 다음에 수지 맞는다라는 동사는 pay. pay에다가 s를 붙여서 pays 그러면 이게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 사업은 수지 맞는다. 더 비즈니스 페이지. 페이는 지불하다만 알면 안 된다니까. 맨날 보면 페이하면 뭘 지불하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동사는 그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수지 맞는답니다. 이 형식일 때. 자, 2번을 보겠어요. 새장의 새들이 아침에 즐겁게 노래를 한다. 자, 새들이가 주어가 되겠죠. 들에다가 새들에다가 이은가 붙였으니까 이게 주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뭐겠어요? 주어가 끝나면 여하튼 동사를 찾습니다. 동사는 노래한다죠. 노래하다, 니은 다니까 현재 기본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즐겁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부사고 얘는 얘를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네요. 즐겁게 노래한다. 아침이 명사입니다. 영어에서는. 그 다음에 애는 전치사죠. 근데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부사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부사구적인 용법입니다. 부사구예요. 여기다 우리가 부사구라고 씁시다. 부사구.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장의 새들이에서 세장은 명사죠. 세장이 아니라 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의가 전치사 오브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형용사 구입니다. 의로 끝났으니까 새들이를 수식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보세요. 주어가 새들입니다. 새들이니까 the birds. 형용사구는 항상 명사 뒤에 써야 되죠. 그래서 세장의니까 세장 안에니까 in the cage 이렇게 the birds in the cage 하고 주부가 이걸 주부라고 그래요. 여기까지를 주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동사는 노래한다. sing 끝났습니다. 자, sing이 끝나는데 이렇게 아침에 부사구가 있고 부사가 있다. 그럼 어떤 걸 먼저 쓰겠어요? 이렇게 부사나 부사구 같이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간단한 거를 먼저 쓰고 복잡한 걸 나중에 쓰는 게 구조상 편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즐겁게는 메릴리 요 ly입니다. 메릴리 MERRILY 메릴리 즐겁게 노래를 한다. 아침에 in the morning 이렇게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서 세장의 새들이 아침에 즐겁게 노래한다. 이렇게 문장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고 이거 복잡한데 이거 왜 이게 일형식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서 형식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요소들, 주된 요소들, 수식 요소를 종요소라고 그러는데 수식 요소가 아닌 주요소들이 그러니까 이 주요소는 이 더 버드즈 하나예요. 동사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싱 뒤에 보호가 없죠, 지금? 보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목적어도 없죠? 간접 목적어, 지적 목적어도 없죠? 목적어, 목적보호도 없죠. 따라서 주요소가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 이 문장은 일형식 완전 자동사 문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어요. 뚝 위에는 큰 나무들이 많이 서 있었다. 주어는 큰 나무들이 되겠죠.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나무들에다 이은어가 붙었으니까요. 동사는 서 있었다. 서 있었다. 이게 동사가 되겠어요. 많이는 부사니까 많이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는 것 같죠. 자, 그런데 큰 나무들이 많이 해서 이 많은 큰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것이 영어적 표현입니다. 영어에서는 많은 큰 나무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많이 서 있었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거 우리말식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뚝 위에는 여기서 위에가 전치사란 말이에요. 이은는가 붙었으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냐. 뚝 위에는 주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어가 되려면 문장 속에 주체가 돼야 돼요. 동사에. 근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강조의 토시입니다. 는.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플러스 뚝이 명사죠. 그래서 뚝 위에는 동사 서 있었다를 수식하는 얘는 부사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무엇이 서 있었다?
완전 자동사 구문은요, 유도부사를 쓰면 매우 편합니다. 그래서 there라는 유도부사를 쓰고요. 유도부사가 나오면 그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동사가. 따라서 유도부사 뒤에는 완전 자동사인 서 있었다. 과거니까 stood, there stood 이렇게 해서 주어와 그러니까 there와 완전 자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큰 나무들입니다. 많이 큰 나무들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many tall 큰 나무들 tall trees T입니다. trees. 그 다음에 어디에? on the bank. 이 bank는 뚝이란 뜻도 있고 은행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은행이 아닙니다. 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장도 보면은요, 유도부사 there is, there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도부사는 there is, there라만 쓰는 게 아니라 완전 자동사일 때도 이렇게 stood와 같은 완전 자동사일 때도 주어와 동사 위치를 살짝 바꿔가지고 일형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나오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일형식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여러분들 공부했죠? 다음에 이제 이형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